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아저씨입니다. 자, 제가 콘도 영상을 잘 안 올리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콘도 영상을 찍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편집도 안 했고요. 공개도 안 하고 있죠. 이걸 공개 안 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거 여러분들이 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콘도가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 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10억을 가지신 분들이 또 콘도 투자를 하실 분들, 실제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영상만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설명한 거 다 함께 봐야 됩니다. 제가 보통 투자를 진행을 할 때 제가 설명 영상을 요즘은 아예 거의 뭐 1시간짜리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걸 보면 이 콘도의 장단점인 내용도 다 나와 있고 이런 영상들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영상만 보면 사진만 본 거예요. 근데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10억을 가지고 있더라도 방콕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하면 봐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10억을 가진 사람이 이런 걸 봐야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고 관심을 가지면요. 그냥 겉모양도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 있는 굉장히 작은 부분을 겉핥기로 보고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 큰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눈으로 뭔가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면요. 요거는 오사카성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관광을 갔어요. 그러면 오사카성 앞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 누가 뭐라 해서 아무도 없죠. 그냥 내가 오사카성 관광 가서 야, 오사카성 멋있네. 천수각 올라가니까 쫙 오사카 시내 보이는 게 참 멋지네. 그러면 돼요. 그런데 전문가적으로 이걸 분석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제가 고고학을 많이 몰라도요. 이거 개판인 고증이에요. 이거 다시 만든 거예요. 그냥 옛날에 만들어져 있던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랫부분은 에도 시대 형태고요. 위쪽은 히데요시 시대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고증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이드가 만약에 얘기를 해준다. 그럼 가이드가 굉장히 뛰어난 가이드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쫙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럼 에이전트도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 이건 가서 사진 찍는 게 아니에요. 사진을 찍을 때는 그 가이드의 말이 귀찮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사진 몇 장 보고 심지어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은 그냥 쇼룸 영상이에요. 완성된 것도 아니에요. 그거 봐서 뭔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요. 제가 눈을 강조하잖아요. 콘도 100개 봐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콘도를 많이 보면 뭔가 많이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요. 그분이 그냥 심리적으로 그게 편한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게 편한 거예요. 사실 제 고객들 아실 거예요. 전화 한 통에서 한 20분 통화하는 게 훨씬 많은 걸 알 수 있지만 남한테 전화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보면 뭔가 많이 알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3일 전쯤에 제가 누워서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 인스타그램을 보면 제가 주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음식들이 나와요. 세계 각국의 식당들 뭐 또 셰프들이 음식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 나오는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나라를 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를 갔다. 그러면 그 SNS에 나온 식당을 찾아갈까요? 안 갑니다. SNS에 나온 식당을 가면요. 대부분 꽝이에요. 대부분 꽝입니다. 그 광고잖아요. 그리고 여행지들 나와요.
그러면 어느 나라에 가니까 이런 호수가 있구나. 어느 나라에 가니까 여름에 경관이 이렇구나. 이런 걸 주로 보지. 그 안에서 호텔, 어떤 호텔을 가니까 이렇습니다. 뭐 그런 거는 안 봐요. 아무짝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호텔이 나왔는데 가격이 하룻밤 자는데 100만 원이에요. 저는 어차피 안 가요. 100만 원짜리. 어차피 잠만 잘 건데 100만 원짜리 가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가지. 그걸 봐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투자할 금액이 3억이에요. 그런데 10억짜리 봐서 뭐 하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 지금 3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콘도가 없다라고 하면 콘도 구경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SNS를 봤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거기에서 콘도를 소개하는 영상을 우연히 봤어요. 내용이 뭐냐면 수영장 보여주고 그 안에 있는 퍼실리티 뭐 있는지 보여주고 뷰도 보여주더라고요. 뷰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 콘도의 임대료가 얼마인 줄 아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게 단기 임대에 때리는 거 아니었으면 합니다만, 그게 단기 임대라고 하더라도요. 그 콘도는 여러분들이 여행 와갖고 한 달 살기 하기에 좋은 콘도가 아니에요, 위치상. 왜냐하면 제가 그 콘도를 아니까요. 그리고 그 콘도는 제가 5년 전에 팔았던 콘도입니다. 제가 그 콘도를 팔 때 우리 고객님들 다 아실 거예요. 이 콘도는 퍼실리티 막 좋고 그런 콘도가 아닙니다. 그냥 그 가격대에 딱 맞는 콘도예요. 조금 이따 가격대를 말씀드릴 텐데 굉장히 가격이 싼 콘도입니다. 그러면 퍼실리티의 디테일이 아무래도 아주 높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 회사가 중국계 회사예요. 중국계 회사가 아니고요. 그냥 중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콘도는 조금 태국 사람들한테 안 맞는 디테일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두 번째로 제가 이 콘도를 팔 때 여기는 위치상 뷰가 안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신에 이 콘도 내에서는 가장 좋은 뷰를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판매를 했습니다. 실제로 가장 좋은 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콘도는 뷰가 안 나오는 콘도예요. 그 콘도가 뷰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방콕에 뷰 좋은 콘도가 한두 개가 아닌데 제가 왜 뷰가 별로라고 얘기를 하냐면 위치상 뷰가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정말 예쁜 뷰가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제가 그 콘도를 왜 팔았느냐? 그 콘도가 투자성이 굉장히 좋은 콘도입니다. 앞으로 그 지역이 굉장히 좋게 발전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만들어지고 이게 만들어졌을 때 어느 시점이 되면 지금 현재 이 콘도의 가격이 워낙 낮기 때문에 투자성이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하고 그때 판매를 했어요. 제가 판매한 콘도 중에 가장 싼 콘도입니다. 이 가격대로 그 이후에 팔아본 적이 없어요. 자, 문제는 뭐냐? 제가 이 콘도를 5년 전에 팔고 작년쯤이죠. 그러니까 재작년 말이니까 작년부터 등기를 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등기를 치면서 다시 팔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팔았을 때는 태국인 쿼터하고 일부는 같았고요. 일부는 더 싸게 드렸습니다. 그때 이유가 있는데 제가 특별 가격으로 받아갖고 판매를 했었고요. 그때 가격이 어느 정도 됐냐면 원베드룸이 당시 환율로는요 1억도 안 됐습니다. 8천만 원 정도 됐고요. 투베드룸이 1억 정도 됐었습니다. 물론 지금 환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보다는 훨씬 비싸요. 자, 그런데 제가 다시 판매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건설사 직원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건설사 직원은 제가 최초에 팔았던 건설사 직원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팔았던 사람은 중국인이었어요. 심지어 태국어를 못해요. 그런데 한국어를 더 잘합니다. 왜 그러냐면 남자친구가 서울에 살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 콘도를 선물로 주고 2개월 후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 회사가 중국계 회사라서 마케팅 하는 그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마다 전부 다 중국 사람들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전부 다 태국어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바꿉니다. 태국어 할 수 있는 애들은 승진시키고요.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직을 한 겁니다. 지금은 방콕에 사는지 다른 데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대로 연락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자, 그런데 중공이 되고 다시 만났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기 외국인 커트하고 태국인 커트하고 얼마 차이 나냐?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친구도 궁금한 거예요. 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갖고 궁금해서 밤에 내가 확인을 해주겠다. 그래서 밤에 이 친구가 확인을 하고 그때가 한 10시 넘었을 거예요. 그때 연락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 내가 확인을 다 해봤는데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와, 이런 거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몇 퍼센트 차이 나냐. 유닛마다 조금씩 다른데 16% 이상 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16%보다 더 나더라고요, 평균은. 그래서 이런 건 못 판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물어봤습니다. 니네가 판매하는 거 맞냐? 만약에 분양 때부터 외국인 커터가 더 빨리 오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더라도 16%까지는 안 나는데, 그리고 니네 회사 다른 콘도하고 내가 케이스를 비교해 봤을 때 외부 회사가 판매를 하냐? 그랬더니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작년부터 외부 회사가 판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바로 가격을 몰라서 받아가지고 지금 확인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태국인 커터만 원래 팔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안 팔면 되지 하고 그 뒤로 그 콘도는 기존에 5년 전에 사신 분들 콘도만 등기치고 인테리어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3개월쯤 지나서 콘도 주차장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인테리어 때문에 갔다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판매권 돌아왔냐? 돌아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가격 그대로 줘야 되니까 차이가 더 나요 이러더라고요. 외국인한테 판매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콘도 판매하는 직원이 저보고 판매하지 말래. 그래.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콘도는 깨끗이 접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드릴게요. 그 콘도를 앞에 영상처럼 예쁘게 찍어서요. 이 콘도가 지금 사도 투베드룸이 2억 안 해요. 2억보다 더 낮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2억도 안 되는 돈으로 이런 콘도 살 수 있다. 제가 포장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안 살 것 같습니까? 사시는 분들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온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에 현혹돼서 사는 겁니까? 첫 번째는 낮은 가격, 두 번째는 좋다라고 얘기하는 영상, 사진, 이런 자료, 그거 빼고 없는 거예요. 그 뒤에 이 가격 구조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아예 하지 않게 되면 그건 여러분들이 까맣게 모르고 콘도를 사게 되는 겁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뭘 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단기 임대 안 하길 바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콘도의 문제는 아직도 카드를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카드를 쓰면 단기 임대에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내용에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아니라고 보지만 혹시라도 제가 그게 단기 임대 때려서 예를 들면 한 달 살기 이런 건 불법은 아니거든요. 다만 그렇게 안 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6개월 이하는 안 빌려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6개월 이하는요 원래 임차인 등록을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떻게 해서 이 콘도를 한 달 빌렸다. 그래가지고 거기 살면서 여행을 하겠다. 관광 다니기도 힘든 위치입니다. 앞에 얘기했듯이 내가 이 콘도가 앞으로 투자성이 좋은 거지 관광하기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해 드린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 콘도가 앞으로 투자성이 좋은 거지 한 달 살기 하기 위치에 좋다라고 제가 판매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엄연하게 구분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만 보고 뭔가를 판명을 하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겁니다. 영상요 잘 찍을 수 있어요.
잘 찍을 수 있습니다. 제가 소니 A7 카메라도 있고요. 최근에는 캠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화면 잘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안 하느냐?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없어요. 제가 그걸 찍는 이유는 실제로 투자하실 분이 생기면 제가 상담을 하고요. 거의 요즘은 1시간짜리 설명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그 안에 설명하고 같이 그 영상 넣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 용도로 제가 촬영을 하는 거지. 여기에서 공개해서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서 보게 한다. 제일 많이 보게 하는 거 방법이 있어요. 제 영상 중에 제일 많이 본 게 무반 10억짜리, 12억짜리인가요? 영상 찍어갖고 넣었더니 어마어마하게 봤습니다. 법인 만들어서 살 수도 있죠. 그런데 법인 만들어갖고 산다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무반 영상 한 2개 찍어갖고 보내드렸거든요. 그랬는데 연락 온 사람 없습니다. 근데 무지하게 봐요. 그게 여러분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거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콘도 투자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거 본다고 여러분들이 무반을 사는데 무반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제발 눈으로 뭔가를 보고 판명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금이 3억밖에 안 되는데 10억짜리 봐서 뭐 합니까? 10억 가지고 계신 분이 10억짜리 투자를 해야 되는데 1억짜리 봐서 뭐 하냐고요. 의미가 없어요. 제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콘도 중에 4억 이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넓은 방콕 안에서 4억 이하짜리 콘도가 정말로 없겠습니까? 놀렸습니다. 그냥 리셀 콘도 빼고요. 건설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준공된 콘도부터 분양하고 있는 콘도까지 중에 3억 이하커녕 2억 이하도 널렸어요. 1억 이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판매 안 하겠습니까? 사면 안 되니까 판매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영상 찍어서 포장 잘해서 판매하면 안 살까요? 가격 낮을수록 많이 팔 수 있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콘도 위치 따지지도 않고 막 보러 다녀봐야 100개 봐봐야 의미 없다니까요. 그 본인 마음 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본인 마음 편하라고. 제가 예전에 그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행 오잖아요. 그래갖고 하루씩 꼭 빼갖고 콘도 구경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관광 다니라니까요.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오늘 살 것도 아닌데 그 봐서 뭐하게. 그렇잖아요. 6개월 후에 오면 그 콘도 컨디션이 그대로 돼 있습니까? 앞에 얘기했듯이 가격도 변하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거의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 고객들이 더 잘할 거예요. 그냥 잘하는 사람한테 상담 20분 받는 게 콘도 100개 보러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는 방콕 아닌 다른 지역, 왜 내가 방콕 아닌 다른 이 지역에 콘도를 팔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설명을 드리면 이미 사신 분들 중에서 뜨악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욕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주셨습니다.